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하지만 그는 경계하렴. 비소에 중독돼 사경을 헤매던 프란시스라는 남성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딸 메리를 보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사망했죠. 딸에게 독살당하면서도 끝내 용서했고 되레 한 남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던 딸. 두 모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719년에 영국 옥스퍼드셔에서 변호사로 유명했던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는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인 프란시스는 딸을 매우 아꼈고 괜찮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만 파운드라는 당시에는 막대한 지참금을 내놓으며 그에 걸맞은 집안의 구원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했던 아버지였지만 생각보다 그의 마음에 드는 이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메리는 26살이 될 때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었죠. 지금이야 아니지만 당시 괜찮은 집안 여성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미혼으로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스코틀랜드 출신 귀족가의 아들인 윌리엄이라는 남성이 찾아왔을 때 프란시스는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이나 행동 거지가 아닌 그의 가문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죠. 메리 역시 드디어 아버지가 교제를 허락한 남성이었기에 그와 자주 만났고 여러 핑계를 대며 1년 동안 프란시스의 집에 머물렀던 윌리엄 덕분에 그녀는 그와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에게 매료됐죠. 하지만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온 프란시스는 화가 난 목소리로 윌리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사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결혼했던 유부남이었고 아내를 괴롭히다 들켜 무일푼으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짐을 싸라는 그에게 윌리엄은 모두 헛소문이라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를 들은 메리는 서재로 달려와 그를 말렸고 잠시 후 어머니까지 가세하며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윌리엄은 메리에게 스코틀랜드에 있을 당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긴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부였고 절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며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성은 당신뿐이라는 말을 했고 이미 그에게 빠져있던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시 병상에 있던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원을 끝내 들어주었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프란시스 역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6개월이나 더 지속됐습니다. 메리의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가 사망하자 프란시스는 윌리엄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고 이에 안절부절 못하는 메리에게 윌리엄은 한 가루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그녀에게 그는 사랑의 미학이라며 이를 아버지에게 먹이면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라 말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실 테니 이 약을 먹여 자신과의 관계를 풀어보자고 했던 윌리엄. 고등교육까지 받았던 메리였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가 드실 음식에 사랑의 미학을 몰래 타 먹였습니다. 그것이 독약인 비소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처음에는 소량을 죽에 섞어 아버지에게 먹였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버지는 윌리엄과 친근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를 본 메리는 약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버지가 마시는 차와 식사에 비소를 넣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프란시스는 그렇게 얼마 안 가 병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은 프란시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을 하인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죽에 들어있던 비소를 먹은 하인들이 하나둘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은 소량의 비소만 먹었기에 금방 호전됐지만 며칠에 걸쳐 꽤 많은 양의 비소를 먹은 프란시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눕게 된 아버지를 위해 불러온 의사에게 독살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메리는 그제야 윌리엄에게 받은 것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진실을 알게 된 그녀가 한 행동은 증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재빨리 윌리엄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불태웠고 남은 비소를 난로에 버렸지만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보던 하녀가 불 속에서 비소를 건져내 화학자에게 가져가며 모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프란시스도 이를 알게 됐지만 그녀가 나쁜 남자에게 속은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딸을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많은 비소가 몸에 축적된 그는
흐느끼는 딸에게 용서한다는 말과 윌리엄을 경계하라는 말을 끝으로 며칠 뒤 사망했죠. 하지만 이미 경계해야 할 그는 영국을 떠나 프랑스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1752년 2월 29일에 메리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훗날 독극물 살인 혐의로 법원에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가 처음으로 제시된 재판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윌리엄에게 속아 다른 의도로 약을 음식에 탄 것이라며 사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하인들은 그녀가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나 하인들이 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계속 비소를 아버지가 마시는 차에 넣었던 것은 진실이었기에 재판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13시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둔 뒤 사형을 진행하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속았을지 몰라도 후에는 윌리엄이 건넨 가루가 좋지 않은 약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살인을 도왔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옥스퍼드 성에 갇혀있던 그녀는 양고기와 애플파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해 7월부터 영국은 살인죄로 유죄를 받은 죄수의 경우 빵과 물만 주어지고 선고 이틀 이내에 형을 집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운 좋게도 그녀는 그 전에 재판받았기에 그나마 좀 더 편안한 감옥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752년 11월 30일 메리는 옥스퍼드 성의 넓은 공터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예의를 위해 신사 여러분, 저를 높이 매달지 마세요라며 차분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군중들이 자신의 치마를 올려다볼 것을 걱정했던 메리. 어떤 이들은 당시 재판부의 말처럼 그녀가 중간에 사랑의 미학이 비소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럼에도 사랑의 눈이 멀어 살인을 도운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진짜 죗값을 받아야 하는 나쁜 사람은 윌리엄인데 그가 도망갔기에 모든 죄를 그녀가 대신 받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프랑스로 도망갔던 윌리엄은 무일 뿐이었기에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메리의 형이 집행됐던 시기인 1752년 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